두 번째가 뭐냐면 함수값의 중점을 비교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평균 변화를 비교했고 4번 평균 변화과 변화를 비교했고 중점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중점 비교했고 그 다음에 두 평균 변화를 비교했고 평균 변화율과 변화율도 비교했고 변화율과 변화율은 안 나왔네. 변화율과 변화율도 있어. 변화율과 변화율도 있고 접선의 방정식과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기도 함수로 했고요. 1번 이기도 함수 나온 이유는 알겠지? 보통 우리가 이걸 사용한다. 그 외의 것들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읽어낼 수만 있으면 된다. 실전에서 우리는 대부분 딱 봤을 때 된다 판단이 되면 패스할 거 아니야. 판단이 안 되면 우리는 이기도 함수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긴 합니다. 왜냐면 이기도 함수가 식이 길어집니다.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프로 당연하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안 구할 건데 문제는 그 이기도 함수의 그 변곡점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변곡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여기서 변곡점이 나올 것 같다 이 정도지.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몇 가지가 있어. 일계도 함수에서 한번 미분해서 극점이 되는 부분이 변곡점이 됩니다. 그럼 그걸로 판단하면 좀 더 빠르긴 해. 근데 그게 확실하냐 그렇지 않냐는 판단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항상 그래프를 머릿속에 염두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손발이 조금 더 고생을 덜 한다 이거야. 그러지? 그리고 머릿속에 그래프를 판단해가지고 여기서 될 거라고 판단되면 거기서 마무리하고 처음에 연습할 때는 어찌해야 돼? 확신을 해야 되잖아. 확신을 하면 실제 끝까지 가보고 확신하는 거야. 가보고 확신하는 거야. 왜? 내가 머릿속으로 그래프는 그렸지만 그래프가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지? 그래서 정확한 방법은 이기도 함수 해야 되는데 이기도 함수 하면 식이 길어집니다. 알겠어요? 길어지고 계산 방법도 조금 힘들어진다. 이기도 함수 나왔다는 것은 자체가 식이 연산이 길어질 거니까 문제 난이도는 조금 더 줄어듭니다. 문제 난이도는 좀 줄어들어요. 미적분 나왔으면 이기도 함수 당연히 건들 수밖에 없어. 변곡점을 갖고 뭔가를 해결하라는 소리가 되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 다음에 6번만 설명을 안 했어요. 6번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6번에 대한 내용이 이론적으로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 단순하게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해 줄게요. 그래프가 나는 위로 볼록이라 했어요. 위로 볼록이라 했고 그래프를 범위가 이렇게 나왔고 범위가 이렇게 나왔으면 현재 A, B를 연결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직선이 있었겠지? 그럼 다시 비교가 어떻게 되겠어? 사다리꼴하고 정적분하고 비교를 해달라 이 말이 되겠지. 됐지? 현재 사다리꼴하고 누구 비교? 사다리꼴의 넓이랑 정적분의 넓이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지가 그림으로 판단이 되겠죠. 요게 더 이놈이 크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위로 볼록이라는 거 판단이 되겠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이 문제보다는 사실 뭐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많이 나오냐면 1인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1인점. 왜 1인점에 대한 얘기가 나냐면 수일은 단위입니다. 단위. 수일은 단위이기 때문에 생략이 돼버려. 정적분 같은 이런 것은 AB가 나왔다는 것은 생략이 안 되기 때문에 숫자 AB가 보입니다. 수 AB가 보여. FA, FB가 보일 거 아니야. 식으로는 굳이 안 쓰겠습니다. 뭐 표현할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수1이라는 것은 그게 생략이 되니까 어려워졌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함수 그래프가 있을 거니까 F1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거지. F1. 그럼 그래프가 뭐 하나 그려놓고 갈까요? 뭐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생겼어. 됐어요? 그럼 F1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거지. F1은 요놈의 무슨 좌표? Y좌표. 요놈의 Y좌표. 당연한 얘기지. 얘를 F1을 F1 곱하기 1로 쓸 수도 있겠네. F1 곱하기 1로 쓸 수도 있잖아. 다시 말해서 요놈의 넓이이기도 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 보이는 거라고. 한 칸에 대해서는. 한 칸에 대해서는 그게 생략이 됐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 말이 되겠죠. F1의 의미는 요놈의 Y좌표. F1의 의미는 요놈의 Y좌표. 요놈의 Y좌표이자
얘를 뭘로 봐야 돼? 넓이. 그러면 F'1은 뭐야? F'1은 F'1은 이 점에서 기울기가 되겠지. F' 의미는 요 점에서 기울기가 되겠지. 그러겠지. 기울기는 이것 분의 이건가요? F1의 의미는 이것 분의 이건가요? 맞나요? F'1은 이것 분의 이건가요? 이것 분의 1하고 위에 있는 F1하고 비교가 안 되겠네. 기울기하고 넓이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 함수값하고 비교는 할 수는 없지. 그러겠지?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야? 1이고 요거 F', 요게 지금 F'1이네. F'1은 이거의 기울기였잖아. 그럼 1분의 요것이 지금 기울기니까 요 길이가 지금 F'1이네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야, 지금. 1 때문에. 요 간격이 F'1이라고. 자, 그림 그렸어? 따로 지워버릴게요. 문제가 약간 불편해졌기 때문에 지워버릴게. 그냥 너희 따로 그려. 그러면 너희들은 따로 그려.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0,0을 지나고 1,f1을 지난다는 그림을 따로 그렸습니다. 얘가 그래프가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어요. 문제 다 달라질 거라고 해. 했니?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면 다시 여기다가 다시 그리면 F'1은 어디 있냐면 요놈의 기울기. 요놈의 기울기인 요 간격이 요 간격이 F'1입니다. 요건 뭐지? 요거 요거잖아. 요거 그 절반. 요거의 절반. F1의 절반. 됐지? 그럼 요놈의 정적분이 나오겠네.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x dx는 둘러싸인 넓이가 되겠지. 요 넓이가 되겠지. 요 넓이야 누구랑 비교해 줄 거야? 요거랑 비교할 수는 있겠지. 요거가 뭐야 지금? 요 넓이가 지금 F1의 절반. 다시 말해서 요놈하고 2분의 1 F2라고 비교가 되겠네. 현재 문제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다 이거지. 그러죠. 정적분이 더 크죠? 정적분이 더 크죠? 그러면 위로 볼록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겠네요. F1하고 함수값하고 지금 함수값하고 정적분을 비교했다. 현재 뭐 때문에 힘들어지냐면 0, 1 때문에 힘들어진 겁니다. 알겠나요? 0, 1이 아니면 훨씬 더 쉽게 해결이 돼. 알겠나요? 현재 프라임하고는 사실 비교는 문제에 따라서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됐지?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야. 다음은 이제 다시 그래프로 다시 들어가면 이제는 자 대칭성, 주기성,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는 했어. 됐습니까? 자 대칭성, 주기성 플러스 요게 우리가 미적에서는 뭐가 어렵냐면 대칭성, 주기성은 평행이동하고 사실
아니다. 대칭성하고 주기성. 대칭성 별도, 주기성 별도, 평행이동 별도 이래 되는 거야. 이 중에 2개 또는 3개가 합쳐집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뭐랑 대칭성하고 주기성이 이렇게 합쳐질 거야. 대칭성과 주기성이 합쳐지면 대칭적이면서 주기적이잖아. 됐어요? 우선권을 누가 갖겠어? 어떤 걸 먼저 해결하겠니? 상관은 없습니다. 주기는 어떤 주기만 할 거야? 우리는 한 주기만 할 거 아니야. 한 주기 내의 대칭성 판단할 거야. 반복적일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러한 식을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식. 대칭성과 주기성에 대한 한 주기 내의 대칭성을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뭐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fx 플러스 4는 fx는 너무 쉽지. 얘는 주기가 4니까 4칸만 하겠다 이 말이지. 됐어요? 플러스 3은 뭔 말이지? 이 말은 뭔 말이지? x보다 4 큰 놈을 집어넣게 되면 원래 fx보다 3 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겠지. 됐습니까? 0,0을 지난다면 얘가 0,0을 지난다 보면 얘는 뭐라 했을까요? 0,f0 그 다음에는 뭐가 돼? 4,f0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0,0 4,f0 플러스 3 다시 말해서 그 두 점을 연결을 시키면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이 떨어질 거라고.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요게 기울기가 4분의 3 이런 대형 특징입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f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fx 조금 달라졌어요. f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fx 이게 뭐지? 왼쪽으로 넘기면 뭐가 됩니까? 넘길 수가 없네. 우리가 보통 우함수, 기함수 형태는 아니야. x 더하기 2하고 x를 자 주기함수하고 현재 주기함수하고 대칭인 함수는 차이점이 뭐냐면 주기함수는 여기 x의 부호가 같습니다. 근데 대칭인 함수는 여기 x의 부호가 반대야. 대칭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야. 주기함수는 부호가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말은 여러분 뒤집어졌다 이 말이 되겠지. 뭐라고? 뒤집어졌다 이거지. 두 칸 가다 보면 얘를 뒤집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네. 판단되니 지금? 그러면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f x 플러스 2라는 소린가? f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2이고 마이너스 fx 플러스 2는 다시 fx가 돼서 아하 주기가 4네요. 요 말을 해주려고 했던 거네. 아 뒤집어졌다? 또 한 번 더 가면 또 뒤집어지겠지. 그럼 주기가 반복이 되겠네.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자, 요 문제는 조금 힘든 내용이 되고 자, 두 번째로 해볼게요. 좀 쉬운 내용 해볼게요. 대칭성하고 평행이동을 합쳐볼게요. 대칭성과 평행이동.
얘는 평행이동이 됨을 먼저 판단을 하고 평행이동이 됐다는 게 판단이 되면 걔의 원형이라고 생각하는 대칭이 되는 가장 쉬운 점이 우리는 뭐였어? 우리는 우함수, 기함수 x는 0하고 0,0이 된다고 걔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행이동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그리고 나서 두 개를 접목을 시키면 됩니다. 아까쯤에 식으로 했잖아. 아까 뭐 있어? x-1이 있었나요? 그렇지? 걔는 0,0의 점대칭이었어. 얘는 뭐라고? 기함수니까 0,0의 점대칭이었죠. 됐지? 근데 얘가 0,0의 점대칭인데 얘는 어떻게 됐어? 한 칸 오른쪽으로 넘겨갔으니까 결론적으로 1,0의 점대칭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이해돼? 안 돼?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x-1의 제곱 플러스 1 x-1 플러스 3 그럼 이러한 식을 쉽게 읽어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불편하게 보이겠지. 불편하게 보일 거야. 불편하게 보이는 것을 쉽게 보자는 게 우리의 지금 목적이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평행 이동했다 이거지. 누구를? x제곱 플러스 1분의 x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렇지? 요놈을 이렇게 뭐 했다? 평행 이동을 했다 이거야. 평행 이동 얼마만큼? 1,3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뭐야? 얘가 0,0 점대칭이니까 얘는 뭐야? 1,3 점대칭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자,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을 빨리 판단해야 그래프가 아주 문제가 쉬워질 거야. 알겠나요? 특징이 없는 것도 있지. 딱 봤을 때 특징이 안 보이면 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 그러면 먼저 고지고대로 그 다음 방법 쓸 거야 이제. 현재는 식을 딱 봤을 때 대칭성 뭐가 보인다 싶으면 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일단 수고가 절반 정도 준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프의 생각도 편할 것이고. 뭔 말인지 알겠지? 대칭성과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는 알겠지? 요게 꽤 많이 등장하는 문제고,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칭성과 평행이동을 그래프 자체가 사인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인 같은 경우는 대칭성을 갖고 있겠지. 평행이동을 하든 안 하든 대칭성을 갖고 있겠지. 하나 예시만 들어볼까? 쉬운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y는 sin x가 있습니다. sin x는 뭐야? 기함수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기함수보다 좀 더 크게 생각하면 m 파이, 0의 점대칭이기도 하고 2분의 파이인 점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의 선대칭이기도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그러면 이 함수 중에 새로운 함수가 기본적으로 이런 함수가 등장을 했어. 사인도 지금 기함수이긴 한데 이 함수도 뭐야 얘가 파이, 0의 점대칭이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얘도 파이, 0의 점대칭이 특징을 갖고 있고 얘도 파이, 0의 점대칭이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아니, 평행이동 해도 돼. 얘를 x-파이만큼 이동하면 얘도 x-파이만큼 이동하면 똑같은 사인 그래프 나오잖아. 아, 뒤집어진 거네요. 파이만큼 이동하면 뒤집어졌어. 좀 달라. 알겠지? 좀 달라. 여튼간에 얘가 지금 점대칭이고 얘도 점대칭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파이, 0의 점대칭이 된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 이해되죠? 자, 아까 우기가 곱해졌잖아. 우기가 곱해진 형태도 있지 이제. 이게 이제 완성이 되려면 요놈을 평행이동했을 때 a, 0이라는 점대칭이 있을 거고 x는 a의 선대칭이 있을 거야. x라는 a의 점대칭이 있을 거고 x는 a의 선대칭이 있을 거라고.
됐니? 그 접목을 우리는 어디로 와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기로 해석을 하고 다시 그쪽으로 와서 해석을 설명하면 돼요. 그럼 도형이 갖고 있는 이 대칭성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이거를 먼저 써준 이유는 그거라고. 도형이 갖고 있는, 그래프가 갖고 있는 어떤 대칭성, 주기성, 평행이동에 대한 생각을 잘 생각하면 훨씬 해석이 편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먼저 식을 딱 봤을 때 그런 게 보이면 먼저 그것부터 작성하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걸 이용한 문제가 그래프 또 뒤에 적분 쪽에서 계속 많이 등장을 시킬 거야. 됐니? 다음은 극한값입니다. 자, 극한값. 극한값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뭐 때문에 극한값을 하냐면 점근선 때문에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한다고? 점근선 때문에 한다. 그래서 뭐가 빠지면 정역이 없어지면 x는 a가 없다고 하면 리미트 x는 a 플러스 리미트 x는 a 마이너스를 우리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x를 어디로 간다?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봐야 되고 리미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봐야 된다 이 말이겠지. 첫 번째는 뭐 x는 a라는 점근선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은 y, x축과 평행한 점근선을 한번 있으면 찾아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딱 주의사항은 뭐겠어? 위쪽은 별로 주의할 게 없습니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거야. 두 번째는 a로 갈 건데 a 플러스도 있을 거고 a 마이너스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지 그래프의 모양이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됐니? 해볼게 또. 자, 이 그래프를 이제 그릴 거야. 얘는 뭐였어? 현재 기함수였으니까 0은 안 할 거야. 0,0을 지나니까. 자, 우함수이면 0 해야 돼. 우함수이면 대칭이니까 그 점은 하고 가야 돼. 얘는 기함수니까 안 할 거지. 왜냐 기함수는 0,0을 지나니까 무조건. 여기다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볼 거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는 해 안 해? 안 할 거잖아.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우함수로 했으니까 안 할 거야. 무한대만 할 거야. 무한대가 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면 사실이고 0 중에 뭐가 되겠냐 이거지. 0 플러스냐 0 마이너스는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양수니까 0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프가 좀 상식적으로 얘가 그래프가 일단 0을 지난대요. 0을 지날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0 플러스로 이렇게 접근한대요. 여기까지는 판단이 되겠지. 그럼 그 중간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든 연결이 시켰다 이 말이 되겠네. 뭔 말인지 되죠? 되죠? 그럼 요거는 100%는 아니야. 이건 아직 100% 아니야. 요거랑 요것만 믿고 요거는 아직 아니단 말이야. 요거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 왼쪽도 점대칭으로 완성을 시키면 되겠다 이거야. 아직 이 부분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그래프가 이 점에서 이렇게 왔다는 것은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온 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말은 프라임이 0인 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하나 이상. 그렇지? 야, 약간 뭐 어떤 느낌은 어떻겠냐면 롤의 정리와 약간 유사한 평균값 정리와 유사한 뭔가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그래프가 어떤 특정 점을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교점의 개수까지 또 얘기를 할 거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극한값을 얘기하고 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니까 이 모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프라임하고 투 프라임을 하는 거죠. 프라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부호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부호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산을 위해서 식을 바꾸면 힘들어져. 연산을 위해서 식을 바꾸면 힘들어져. 자, 중요한 게 부호 변화지. 부호 변화지. 간단한 예시를
주의사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프라임 x를 우리가 쉽게 잘못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왔어요. 그러지? 그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풀었을 거야? 얘를 식을 바꿨어. x-1로 1차 예시 들었지만 실제 2차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음수가 나오면 뭘로 바꿔? 양수로 바꿔서 많이 풀었단 말이야. 되니? 요 놈을 0을 찾기 위해서 x는 2 이렇게 찾았단 말이지. 그리고 부호 변화를 또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 식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2보다 작은 값을 넣어보고 2보다 큰 값을 넣어보면 판단이 돼. 근데 식이 완전히 틀어진 경우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x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나와버리면 0 찾는 것도 어려울 거고 부호 변화도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식은 절대 파괴시키면 안 됩니다. 프라임 x 식은. 요 식이 우선이고 나머지 계산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찾으려고 한 거잖아. 중간에 다 지워야 돼. 하지만 지우지 않고 그냥 나는 가능하다면 요 식을 갖고 부호 변화를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 식을 가지고 부호 변화를 판단해 달라 이거지. 이러니 요 값은 계산으로 나옵니다. 계산으로 나와.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간에 이러한 과정들이 들어올 건데 이러한 과정은 다 버려라 이 말이야. 2만 기억하고 그러면 2를 기준으로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네. 이게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간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지 2가 먼저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데 2가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부호 변화를 할 때 여기는 주의사항을 해야 되는데 부호 변화를 이제는 좀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호 변화를 판단을 하고 점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호 변화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호 변화를 판단하고 그러한 점을 구하겠다 이런 거야. 뭔 이해됩니까 지금? 예시 들어줄 거야. 그리고 나서 프라임을 하는 것은 부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찾을 거야? 극대 극소를 찾을 거야. 또 뭐 증감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소리지. 자, 그리고 나서 2'은 뭘 찾으려는 거야? 2'은 변곡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자, 변곡점은 뭐와 연관성이 있냐면 접선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변곡점에 대한 얘기는 뭐 접선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알지? 변곡점 필요 없으면 그래프가 위로 블록에서 그래프가 당연히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극점이 나와야 돼. 그다음 접근성이 있어야 돼.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이 되겠다라는 것은 추론이잖아. 추론하고 확실하게 필요하면 구할 거고 필요 없으면 극점만 구한다 그러면 미분 한번 하면 극대극선 바로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니?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래프를 완성을 시킨데 필요하다면 X절편, Y절편도 그 다음에 구한다 이거지. 필요하다면 구해. 알겠어요? 근데 얘를 먼저 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래프를 그림에 이러한 점이 영향을 먼저 미치면 이런 점 먼저 구하는 거예요. 영향을 먼저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프에 얘를 우선시 하는 경우는 그래프에 영향이 미칠 때 얘가 그래프에 영향을 미칠 때는 얘를 우선시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됐습니까? 보통은 어떤 그래프가 우선시 되냐면 얘는 곱그래프 곱그래프에 F 곱하기 G에 대해서는 얘가 우선시 된다 이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지금 위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쭉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이 지금 좀 길게 설명한 내용이 지금 짧게 설명한 내용도 있는데 아주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문제 그래프에 처음에 출발했을 때 아주 많은 힌트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것만 해석되면 진짜 문제 품이 한 50% 30%까지 준다 이거지. 그 나머지는 다 요걸로 할 거야. 근데 선생님 먼저 이걸 좀 길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허덕이지 말라 이 말이야. 얘는 연산이 당연히 길어. 근데 목적이 뭐야? 결론의 목적은 뭐야? 그래프를 그린다는 목적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 그림의 목적성이면 어떤 방법이든 관계가 없을 것인데 그게 완성이 정확한 완성은 온 프라임, 투 프라임 해가지고 정확히 완성을 시키자는 거고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만 나온다고 하면 실은 나는 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라 하면 그거 하고 끝나는 거라고. 그리고 문제가 질문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들어가면 된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거기에 지금 선생님이 덜 한 게 지금 온 프라임, 투 프라임에 대한 설명은 아직 덜 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부호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얘도 당연히 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부호 변화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해야겠다라는 거지. 1'의 부호 변화, 2'의 부호 변화. 방법은 똑같습니다. 부호 변화를 판단하는 방법은. 단지 증감에 대한 얘기냐, 변곡, 볼록성에 대한 얘기냐,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라고 해. 쉬운 거 몇 개 그려보고 갈게요. 자, x, 2x. 내가 아는 그래프 두 개입니다. 자, 앞으로는 너희들도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야. 자, 두 개의 아는 그래프. 두 개를 곱할 거야. 곱하기 중에는 당연히 뭐가 제일 쉬워? 0이 제일 쉬워. 0을 찾는 이유는 곱하기 양수 음수를 판단하는 소리고 얘가 0이고 두 개를 곱하면 0이야. 얘가 0이 되는 것은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 이쪽은 양수 음수 곱하니까 음수, 이쪽은 양수 양수 곱하니까 양수. 양수 양수는 둘 다 뭐가 돼? 무한대가 되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대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은 얘는 0이고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지. 0 곱하기 무한대의 꼴입니다. 대신 일단은 부호는 음수.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됐어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0하고 무한대를 곱하면 0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상수값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기억을 하자. 순서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더 세게 미치는 순서만 기억하자 이거야. 됐습니까? 대빵이 지수야. 대빵이 지수. 그 다음에 다항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입니다. 뭐 로다지 이렇게 여기도 하는데 지수함수가 대빵, 그 다음에 다항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보통 우리 이게 작은 수들 이렇게 써주는 게 로다지로 많이 외웠던 거야. 됐어요? 지수, 다항, 로그가 지금 걔네들이 영향을 더 미친다 이거지. 그쪽으로 치우치게 됐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 얘가 지수가 무한대로 갖고 다항함수가 0이 됐어. 보통 그런 경우는 약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얘는 무한대가 될 거라고.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무한대가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다항함수가 무한대야. 로그함수가 0이야. 그럼 얘를 된다고? 무한대가 됐다고요. 됐습니까? 다항함수가 지수함수가 0이야. 다항함수가 무한대야.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러면 얘는 0이 되는데 0 마이너스 플러스는 조심하시고 이렇게 됐다 이거지. 지수함수는 0으로 갔고 지금 다항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0이 되는 것은 맞고 마이너스 0 마이너스가 되는 건 맞고 두 개는 0이 될 것이다 해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이 떨어지게 되겠다. 당연히 이쪽이 되고 음수가 됐으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음수로 내려가는 게 당연하겠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러한 점은 분명 하나 이상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fx로 넣으면 f'x. 자, ex 미분하는 방법 한번 연습하고, 자, y는 ex fx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y 프라임은 ex fx 플러스 f 프라임 x. y는 2의 마이너스 x fx 미분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x 플러스 f 프라임 x. 연습해야 돼.
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는 거냐면 t 가면 ex가 계속 살아남으니까 ex를 먼저 처리해라 이거야. 이 x제곱을 먼저 처리하고 이렇게 연산을 이렇게 써야 돼. 어차피 ex는 0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호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 x는 빨리 끄집어내고 우리가 뒤에 뒤쪽 fx 플러스 f 프라임 x에 마이너스 fx 플러스 f 프라임 x를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에 딱 주의사항은 fx가 아니라 f2x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달라집니다. f2x는 달라져. f2x는 전혀 다른 말이야. 그 앞에 있는 2라는 개수가 등장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얘를 미분하면 f'x는 미분하면 2x에 x 플러스 1이 된다. 부호 변화가 되는 점은 마이너스 1이라고 판단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어요?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지. 2x는 부호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 내려가다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래프를 맞게 그렸다. 확신하고 요놈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인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놈을 자, 2 이건 확실했지 이제. 극소는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이쪽은 아래로 볼록인 것 같고 이쪽은 위로 볼록인 것 같은데 변곡점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수가 있겠다. 무조건 있습니다. 하나 이상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하게 되면 2x에 얘를 그대로 쓰고 미분해서 쓰고 마이너스 2인 점에서 변곡점이 있구나. 마이너스 2인 점에서 변곡점이 있구나. 요 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다음에 어딘가에 사용을 하겠다 이런 것이 되겠죠. 요 정도의 느낌이다 이거지. 그렇지? 문제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에 필요한 내용만 우리는 판단해서 마무리 지으러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쉬운 그림입니다. 자, 그림 연습, 곱하기 그림 연습시키고 있는 중이야. 자, 2차 함수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 지수 함수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 두 개를 곱할 거야. 두 개를 곱하다 보면 어차 0인 점은 0이 되겠고 양수 음수가 되는 것은 이놈은 양수, 이쪽은 음수, 이쪽은 다시 양수. 근데 양수 무한대로 가면 얘 무한대가 되겠고 양수 음수는 값들이 보이니까 어떤 함수값을 갖고 있겠고 어느 정도에 이쪽은 0하고 무한대를 곱했지만 양수야. 그리고 0하고 무한대는 누구에 따라 지수 함수를 따라간다. 여기서 0이 된다 이거지. 0 플러스.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의 느낌으로 올 것 같다라는 거야. 됐니? 0 확실, 양수, 음수, 양수 확실, 여기 무한대, 0 확실, 0 플러스 확실, 무한대 확실. 이 정도 지금 확신을 갖고 그래프로 이런 모양을 그린다. 100%는 아니라겠지. 100% 아니지. 그러면 이러한 점이 분명 존재를 하겠다 이거지. 이게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다음에 요놈과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도 얘기를 할 거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겠지. 1개, 2개, 3개, 여기서 다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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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0개. 요거에 대한 얘기는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요 정도의 느낌이 든다 이거지. 그러면 요놈을 우리는 미분을 해서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하겠다. y 프라임 2x x제곱 마이너스 x fx 미분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점 몇 개 있어? 두 군데 있겠지. 얘는 현재 딱 떨어지진 않네요. 떨어지진 않고 루트 값이 등장하고 대신 두 개는 있다는 건 사실이지. 그러지? 얘가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지금 축이 음수니까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맞지? 그래서 이쪽 점에서 극점, 이쪽에서 극점. 이쪽 극점이 좀 더 왼쪽으로 가 있고 이쪽 극점이 좀 더 가까이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얘가 얼마입니까? 현재 1이지? 요것만 판단은 되겠네. 얘가 이 점이 0하고 1 사이에 어떤 점에서 좀 더 가까워졌는지만 생각을 하면 되겠지. 네.
뒤쪽에 가깝냐 앞쪽에 가깝냐 이 생각할 거고 여기에 있는 변화율에 대한 생각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변화율 구할 수 있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변화율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00%는 아니잖아. 대략 이 정도의 그림이지 변화율까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 다음에 y절편이 너무 심하게 왜곡이 돼 있으면 y절편이 아니라 요놈의 극점의 y좌표가 너무 심하게 왜곡이 돼 있으면 그거는 보정 작업을 하면 되겠지. 말이 안 되죠. 여가 30이라 했는데 여기다 그려놓으면 안 되겠지. 그러겠지? 그럼 어느 정도 보정 작업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어떤 느낌이 되니? 그럼 여가 만약에 2분의 1이 나왔어. 2분의 1이 나왔어. 너무 심하게 있다면 더 가까이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 요 정도의 보정 작업은 필요할 거라는 거지. 왜냐면 실제 우리 그래프 그릴 때는 대충 이렇게 그리거든. 알겠어요? 오케이. 내일 이어서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보고 거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 좀 더 채워서 설명하겠습니다.